이제 계속해서 이제 뒤에 이제 18번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박스 문제인데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지금은 기억이냐 디귿이냐 좀 아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시험 문제가 꼭 옳은 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꼭 물어봅니다. 부족한 것들은 꼭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먼저 자 한번 이제 박스에서 한번 1번 보실까요? 자, 1번이냐 2번이냐 뭐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협회의 지부라고 했습니다. 두는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잘 나갔습니다. 시도지사는 맞았습니다. 부도.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지부지회가 인가입니까? 아니죠. 신고였습니다. 신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저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인가. 그거는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는 인가였습니다. 이거는 신고를 아주 간단합니다. 사후신고. 그리고 해도 안 해도 제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법에서가 아니라 정관에서 두고 싶으면 두어라 지부지회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관입니다. 또 법도 아닙니다. 법에서는 두든지 말든지 주된 사무소 말고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1번 X 인가 때문에 X다. 이런 문제는 괜찮고 게임입니다. 요거부터 이제 옳고 이러면 이제 벌써 이제 개수가 달라질 겁니다. 또 이상한 게 세면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여기도 자 2번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 그것만 보고 또 맞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틀렸네 게임입니다. 사본 어떻게 사본입니까? 원본은 장롱 속에다가 메셔놓고 게임입니다. 코팅까지 해놓고 개업공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된다. 원본 사본도 가끔씩은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본일까요? 아니죠. 원본을 걸어놓으라고 했지 누가 사본이요. 그러면 100만 원 약 과태료 사장님이 얻어맞습니다. 문제가 되고 자 2번 X속입니다. 나는 지금 2개 틀렸습니다. 아직 맞는 거 없구만. 옳은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부동산 거래증망을 설치고 운영할 자는 임자 맞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죠?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망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거요. 국장입니다. 우리 뭐 세종시 바로 정문 앞에 오른쪽에 국토교통부가 있어. 거기다가 바로 여기 이제 지정을 받아야 해. geno셔야 됩니다. 500명 모아다가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실까요? 공제 규정은 맞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죠? 요것도 맞았습니다. 공제 규정도 승인 얻는 것도 맞았고 영어도 맞았습니다. 국장도 맞았고 게임입니다. 자, 2개. 자, 3번, 4번.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등록증 원본을 맞죠? 등록증 원본은 첨부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일단 오해가 됐건 간에 바뀌 됐건 간에 변경사항 기재를 하든지 아니면 재교부를 하든지 할 거니까 가져와 그럴 겁니다. 그죠? 5번도 맞았고, 이제 사무소 확보 서류가 하나 더 있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휴업신고서에는 또 여기도 잘 나오다가 뭐 또 4번이래, 게임입니다. 벽에다 5번은 걸어놓고, 그러려고 등록증 4번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이나 폐업에는 등록증 5번이다, 4번이다. 5번 갖다가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개신고할 때 반환받아서 찾아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3번, 4번, 5번 그렇게 3개입니다. 어떤 분은 또 1번, 2번, 6번 해갖고 3개 개수만 맞춥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런 문제 낸다 안 낸다 절대 안 냅니다. 요즘 무조건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만 시험 문제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게 맞춰갖고 합격하고 그래갖고 사고 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분은 꼭 사고 칩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아예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공부를 좀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격증 반납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된 것 같아요 해갖고 좀 학원에서 한 번 더 나와갖고 강의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이 문제도 괜찮아 보고요. 이제 벌칙입니다. 벌칙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이렇게 이제 한 문제로 통으로 내본 적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저런 문제도 기출문제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가 있대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뭐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여기 이제 과태료면은 100 이내, 자, 거기서 이제 50 이내, 30 이내, 20 이내, 이런 이제 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한다. 근데 이게 맞을 것도 같은데 아니고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이다. 근데 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 영이 맞습니다. 자, 이건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X고요. 이런 문제는 꼭 나중에 시험장 가도 속색이요 해가지고 요즘 이제 저것이 정말 속색이겠다. 또 봐도 틀리겠다. 이런 놈들은 딱 출연돼야 됩니다. 오답노트 따로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옛날에는 3학년 2반도 있었으니까 저렇게 살짝 바꿔본 적도 있었어요. 2번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무거운 형벌 할 때 봤었던 거. 포상금에서도 무거운 양도하라. 그것도 봤었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하잖아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얼마다? 3년. 자, 2년이 틀렸네요. 옛날에 이제 3학년 2반이었으니까 요걸 살짝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3학년 3반, 1학년 1반, 3학년 3반. 3년이지 무슨 2년이야. 2번도 틀렸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 반의사 불벌죄, 시험 문제 단독으로도 물어본 적이 있었다. 업무상 알게 될 비밀을,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설했던 개업공사는 뭐 소속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냐한다. 아주 정확하죠. 국가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매도매수인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개업공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 안 해줄 거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3번이 맞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하면은 그 행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사에 대하여도 근데 어째 잘 나오다가 저거 15회 때 적게 나왔습니다.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가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만 정말 틀리죠. 왜 또 답은 또 여기 때 바꾸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이 틀렸네요. 동일한 벌금형이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여기도 X. 이제 길목을 정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다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위반 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하여. 근데 위반 행위 방지 그리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고 근데 거기다가 2분의 1 이러면 맞을까요? 이런 문제 내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직 저렇게는 안 내봤습니다. 위반 행위를 방지를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다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에 왜 2분의 1이 왜 들어가냐고 합니다. 그거 빼고 전부 다. 자, 여기서 아예 그냥 면제를 여기 해주는 거니까 게을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없다. 과태료 없다 그래야 됩니다. 아예 없다. 여기 이제 벌금 없다. 벌금이 없다고 하지 감경할 수 있다. 그런 문장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안 왔다면 면제된다. 벌금 없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해야지 뭔 2분의 1이라면서 감경을 하냐고 그입니다. 아예 안 때린다고 했었지 그 얘기입니다. 호정되는 이제 그다음에 20번에서는 우리 3학년하고 이제 1학년 이제 약간 응용했죠. 요즘 이제 저렇게 살짝 문제를 바꿔서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합니다. 한번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을 이제 써보면 알아오게입니다. 사무소가 나왔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몇 학년이래요? 벌칙이니까 1학년일까요? 3학년일까요? 1학년. 자. 유사사무소에서 사무소 세 글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여, 양도 대여 나왔네요. 다른 사람의 공인주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 몇 학년이래요? 1학년입니다. 그리고 시설물도 사무소요.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몇 학년이에요? 1학년입니다. 그런데 직접거래 쌍방대리 시험 문제도 저놈이 제일 많이 나온다. 직접거래를 했던 개업 공인주사 이건 몇 학년이래요? 3학년입니다. 정서를 직접 쌍방할 때 봤을 때 나온 것. 하여튼 뭐 정량이나 이제 형벌 이런 것도 이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총 5개는 나와요. 게임입니다.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물어봐요. 제재가 뭐냐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근데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이랬으면 여기는 3학년이 맞는데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매매 알면서도 무등록과 친구먹은 알면서도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 개업공사 이건 몇 학년이래요? 1학년. 금쟁이 매매 알면 초과한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알면을 봐야지 무등록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뒷문장이 없었으면 3학년이 맞을 건데 알면서도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1학년.
그래서 검정 1학년이니까 답은 4번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다음 이제 자 21번에서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근데 옳은 거 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제일 까다로워 보이네요. 보실까요? 자 옳은 것은 자 1번에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개입니다. 자,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그럼 인터넷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럼 이제 거기가 접수되면 신고가 된 걸로 볼 건데, 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된대요. 시스템을 통해서 체결을 했는데도 체결을 또, 제출을 또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면 부동산 신고서를 낸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왜 또 내? 그입니다. 제출을 해야 된다. 뒤에가 틀렸다.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표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세 번째 줄 딱 중간에 보시면, 등기 신청한 후에 그래 놨습니다. 후에 변경 신고가 되겠냐? 그입니다. 그래서 전이지, 그입니다. 이렇게 심하게는 아직 안 바꿔봤는데 괜찮아 보여요. 거래 당사자 개업공사,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그러니까 여기 문장 맞았습니다.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되면은,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그 다음에 등기 신청 후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후가 아니라 전 그래야 됩니다. 등기 신청하기 전에 먼저 변경 신고하고 해야지. 이러면 이제 등기상 증명서를 막 뜯어 고치거나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등기 신청하기 전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약간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취득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보고하는 게 약간씩 좀 다릅니다. 먼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에 신고 관청은 그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그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매월 1회 그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거기서 이제 외국인 토지법은 분기별로 해서 종료일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이제 매년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신고관청에서 이제 조사 결과를 여기는 이제 보고를 할 때는 이제 시도지사 보고한 것은 언제다? 매월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이제 매월 1회, 여기가 이제 잘못이 좀 돼 있습니다. 매월 1회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월 이내에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였습니다. 근데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기는 매월이 아니라 이제 매년입니다. 매년.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는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이런 걸 아직 안 나와보긴 했었는데 전자문서 이제 내기 곤란했을 때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시간을 줍니다. 14일이 맞습니다. 저 모사전송을 팩스라고 합니다.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 취득이나 그다음 계속 보유 그다음에 취득 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못 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다만 그다음에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곤란했을 때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맞았습니다.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제출을 할 수 있다. 이제 5번 정도가 이제 바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로 이제 정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은 이제 어렵진 않아 보이고요. 자, 뭐 여기는 전자문서를 할 수가 없는 경우는 뭐가 될까요? 폐업. 요건 이제 간단할 겁니다. 폐업. 그다음에 고용신고도 그다음에 여기 재개신고도 다 인장등록도 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까지도 모두 다, 여긴 전자문서, 인터넷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23번에서 이제 농지법도 하나가 나오는데 저것도 이제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농사 짓다가 옮겨갔을 때,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농지법에서는 먼저 첫 번째 세대원 전부가 맞았죠. 여기 이제 각각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제곱미터 미만. 첫 번째는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도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요거 이제 받으니까 요것도 맞았습니다. 자, 경영계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뭐는 받는다?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은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것도 맞았고,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쪽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서 그 다음에 경영하려는 사람한테 임대했을 때 임대차 자격증은 서면계약 원칙이 맞습니다. 서면.
이런 문장도 농지법에 나올 거고요. 뭐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최단기가 3년 맞았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쪽에서 농지, 임대 농지를 양수했을 때에는 임대는 지위를 여기도 승계한 걸로 봅니다. 저기 뭐 주택임대차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최단기간도 3년이고, 요 4번도 뭐 여기는 정확하게 맞았고요. 근데 몇 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이농했을 때, 그 다음에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얼마입니까? 그죠? 5년이 아니라 8년이었습니다. 8년이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뭐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이제 그리고 여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5번 여기가 이제 바로 틀렸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4번 쪽에서는 여기 이제 뭐 외국인 취득도 뭐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근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번에서 이제 외국인은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럼 취득이니까 유상무상을 안 따집니다.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내국인은 아니겠죠. 근데 외국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유상무상 안 따집니다. 취득이니까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X. 자, 두 번째,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교환. 근데 교환도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신고 대상이 들어가요. 하여튼 유상무상은 모두 안 따집니다. 모두 다 들어가니까 여기도 X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도, 그 다음에 여기는 근데 허가 대상이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입니다. 자, 세 번째도 X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근데 여기는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 아니쪽입니다. 여기도 이제 신고 대상. 그 다음 이제 우리 신고 관청은 외국인 취득의 허가를,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맞았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종료일로부터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 보고한다. 보고하는 시기가 약간씩 좀 다릅니다. 한번 그것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전달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여기 이제 분기별로, 분기니까 뭐 3분기, 뭐 4분기 이런 식으로 좀 나눌 겁니다. 여기 좀 띄엄띄엄.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하는 게 여기는 맞았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주택거래 신고를 그냥 1개월, 매월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도지사한테 전달, 또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전달 이렇게 갔었으니까 5번이 바로 정확하게 맞았다. 여기는 분기별로 매월 그러면 안 됩니다. 분기 종료일로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라고 해서 뭐 3, 4개월마다나 아니면 6개월마다나 이런 분기별로 해가지고 시도지사한테 한 번 정도만 제출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외국은 좀 여기는 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도 전자계약, 요건 이제 아주 괜찮아 보이고, 전자계약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요런 문제가 이제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자,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설명인데 옳은 거. 그리고 반드시 이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개인으로 쓸 수 있는 건 좀 안 됩니다. 돈이 좀 약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반드시 또 해야 되고요. 우리 개업은.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등록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말고도 좀 답답하긴 할 건데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거기다 뭐 사인도 가능할 수 있고요. 자, 그입니다. 자, 25번에서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제 이용해서 거래계약 체결할 경우 설명인데, 근데 옳은 거래요. 옳은 거. 먼저, 첫 번째는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계약이 체결될 때 각 기업공사, 근데 또 여기도 이상하죠. 한 명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한 회원가입 한 명만 하면 될까요? 공동이 아닌가? 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한 명이 아니라 공동 다 필요합니다. 자, 여기 전자문서 신고도 마찬가지로 공동인데 여기도 공동계입니다. 그리고 자, 2번에서는 보관을 또 해야 될까요? 전자계약 완료 후 계약서를 출력해서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냥 국토교통부로 들어가면은 그걸로 아예 뭐 정기가 없어지면서 보관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계약 완료 후. 자, 이런 게 좀 어려울 겁니다. 완료한 후에. 그 다음에 실거래가.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근데 확인할 수가 근데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아예 들어가면 그 후에는 정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는 가능한데 완전히 완료가 되면 다시 신고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거래계약 체결한 후, 그다음에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수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신고가 완료가 되면 이제 그 후에는 안 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신고해주면 되고, 근데 그 전에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개업공사가 거래당사 신분을 근데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되고, 입니다. 막 휴대폰 같은 걸로 공의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은 X, 신분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심하게 뭐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문제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6번은 주거용 이제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 작성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거용.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주거용. 근데 개업공사 확인 설명서 작성인데,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뭘까요? 그럼 이제 대상 권리를 쭉 해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 벽면 환경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1번 보실까요? 이건 집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감지기니까. 자, 우리 뭐 학원에도 저렇게 하얀색 뭐 달려 있습니다. 자, 불이 나면 감지하는 감지기. 자, 1번에 보시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파트 제외, 가로는 맞았는데, 감지기는 개업공사가 직접 조사해서 밤에 그냥 남의 집을 그 야간에 뭐 쳐들어가실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감지기는 누구한테 자료 요구한다고요? 저 매도 또는 임대 쪽에다가 자료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여기는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런 거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관리 저렇게 안 물어보고 옆에 있는 경비실 이런 거 물어봅니다. 경비실 존재 여부, 이것도 우리가 직접 개업공사가 확인해야 된다. 나가서. 그다음에 비선호 시설의 유무, 이것도 누가요? 개업이 직접 개입니다. 1km 되나 안 되나도 직접 개업공사가 확인해 봐야 되고, 하여튼 뭐 매도인은 그냥 무조건 1km 넘었어요, 이럴 겁니다. 500m밖에 안 되는데 이럴 겁니다. 네 번째, 주차장, 도로 등의 입지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입지 조건 이렇게 안 물어보고 도로, 주차장, 교육시설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니까 알아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도로에 뭐 같은 입지 조건이네, 접근성이 용이한지 그 여부도 누가요? 개업공사가 확인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번은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또 1.5로 저렇게 내려왔습니다. 1.75였다가 1.5로 다시 내려왔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주택이 있을 때 연 14%였을 때, 그리고 저 3천만 원 내리고 하면서 저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달라졌어. 그리고 내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연 10%하고 그 다음에 1.5에다가 그 다음에 3.5를 더한, 계산하기 더 편해졌습니다. 먼저 1억을 안 해줘도 되는데 7천만 원 내렸다는 겁니다. 하도 그냥 사정해서 3천만 원. 그러면 이걸 30 정도로 바꿀 수 있겠냐고 합니다. 택도 없을 겁니다. 올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에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것도 합의가 안 되고, 올 차임의 상한액은 얼마일까요? 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안 알려줘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다 안 알려줄 겁니다. 지금 현재 얼마니 해가지고 막 물어볼 겁니다. 1.75도 막 계산해놓고 막 2%도 계산해놓고 다 계산했을 겁니다. 아니면 저 그냥 상가도 막 계산해서 여기다 올려놨을 겁니다. 자, 먼저 3천. 자, 그 3천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요? 여기는 1.5에다가 얼마를 더한 그랬습니까? 3.5를 더한. 그럼 얼마라고요? 5%입니다. 그러면 3천에다가 5% 곱하고, 근데 이건 1년입니다. 1년이니까 또 얼마로 나누라고요? 12루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아예 계산 아주 과정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3천에다가 5% 곱하고 나누기 12하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이 바로 12만 5천 원이 바로 여기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연 10% 정도 하면 25만 원 나올 건데, 낮은 그랬으니까 1번이 바로 정답. 그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뭐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인데 아주 뭐 괜찮아 보이고요. 대학력의 내용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2019년 10월 26일에 시험 보는 날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학력이 생긴 때는, 시험 문제 약간 응용해서 이미 기출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겠네요. 2019년 맞죠? 그 다음에 10월 27일 그리고 오전 0시, 오전 0시가 이제 12, 여기서 자정을 얘기합니다. 오전 0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라고 해서 이제 날짜가 달라져야 돼. 다음 날로. 그리고 가장 빠르다는 0시. 등기소 문여는 9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0시라고 해서 1번은 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에서는 다가구가 포인트네요. 단독이요, 공동이요. 입니다. 한 집원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한 동만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지금 다가구만 보고 있었으면 되는데 집원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대요. 지금 저기 다가구라고 있는데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리 안 되신 분은 2번이 답이요 또 이럴 겁니다.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다가구는 무슨 주택입니까? 단독이니까입니다. 다세대, 그 다음에 연립, 아파트. 그랬으면 이 문장이 맞았을 겁니다. 다가구,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오히려 취득한다 그래야 됩니다. 자, 2번이 바로 여기 2번도 틀렸고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자, 임차인 전입신고 올바르게 하고 입주를 하였으나 칠칠맞은 공무원이 착오로 집원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여기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여기는 뭐 수정 요구했다 이런 것도 아닌데 그입니다. 잘못 기재했었다. 공무원이 잘못으로 기재를 했다.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무원 잘못이면 대항력 있어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여기 이제 가로 대기업이네요. 대기업 말고 다른 기업일 건데,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기업인, 법인도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LH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대기업이요, 중소요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 가로를 잘 보시라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대기업 말고 무슨 기업이라고요? 중소기업 그래야 되나? 중소기업. 대기업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는 거 돈밖에 없는데,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도 여기는 이제 틀렸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도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 저것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면은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출해서 갔다, 점유 안 한다. 그죠? 인도하고 문제가 생겼다. 인도가. 근데 이사를 가더라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은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뭐냐고 인도하고 거주하고 전입신고자나 그입니다. 뭐 전입신고 해놓고 가도 거주를 안 한다는 겁니다.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전세권에 관한 등기로는 주장이 됩니다. 근데 대항력은 있다 없다? 소멸도 없다. 대항력은 소멸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1번. 답은 아주 쉽게 나왔지만 나머지 지문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저런 것들 꼭 정리를 해야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9번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뭐 1번은 그냥 아주 간단해 보이고요. 단체 등에다가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도 신고관청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여기도 맞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제 세 번째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취합을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근데 가로 안에 이제 여기도 이제 포함하는 것도 맞았죠. 여기 이제 틀린 게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신고 관청에서 바로 어디로 국장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여기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신고 관청에서 이제 외국인은 이제 종료일로부터 아까 분기로부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맞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장, 군수구청, 시도지사,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건 거기는 맞았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약간씩 좀 다르다. 그것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30번은 그냥 간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서 틀린 거 5번 정도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번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칙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경매 대상. 공인주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권리분석도 할 수가 있고요. 등록을 안 해도 등록은 매수 신청 대리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도 어렵진 않고요. 4번 경제적인 가치 같은 것도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5번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여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중개선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5번 같은 것도 이미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상물도 임목은 가능해.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1번도 31번 매수 신청 대리 딱 한 문제 정도 나올 건데 하나가 더 나온 것 같은데 여기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1번은 그냥 간단하고요.
방법이 맞는 보증을 집행관한테 입찰표 이런 것들입니다. 돈입니다. 집행관한테 제공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금액도 이제 자꾸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보증금만 빼주면 됩니다. 2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 금액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다음에 보증금을 꼭 빼줘야 됩니다. 보증금. 그러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최저가 1억. 그 다음에 최고가 신고 금액이 1억 2천. 그러면 그 1,000만 원만 딱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넘어야만, 이건 넘어야 됩니다. 그 금액까지는 안 됩니다. 좀 넘어야 가능하다. 저 넘는다는 소리가 초과를 얘기합니다. 초과. 저걸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공유물 지분이 경매됐을 때, 공유자는 매각일까지 맞습니다.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가 같은 금액으로, 여기는 채무자의, 그 다음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근데 할 수가, 여기서 이제 제공하더라도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 자, 이건 좀 문제가 좀 너무 치사하게 있는데, 있다라고 이제 없다 그려놨습니다.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책임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 즉시 이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서 임차인을, 그 다음 차순위 매수 신고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은 그 차순위 매수 신고 지위를 포기할 수, 여기 이제 신고는 보게 되는 경우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우선 매수를 포기할 수 있다. 요것도 틀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는 매각이, 그 다음에, 대리인은 차순 매수 신고 포기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2호는 너무 간단해 보고, 교육. 자, 교육인데, 일본 그냥 실무교육 내용 맞죠. 그 다음 법률 지식.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시간 얼마다? 28에서 30일. 뭐 이런 거 아주 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존의 직무교육 시간 얼마다? 3시간에서 4시간. 이거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 그 다음에 12에서 16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다음 중에서 100만 원 아닌 것은 했을 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5배 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보입니다. 우리 시험장에서도 시험 문제는 분명히 나오니까 그냥 여기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아예 아니고, 답은 그냥 바로 5번. 여기는 100이 아니라 500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도 어려워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자격증 사본 낸다, 안 낸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2번에 분사무소 책임자도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이건 뭐 문제가 너무 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신고 때도 소속은 낸다, 안 낸다. 근데 네 번째 보시면 지정 신청할 때 거기 이제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증도 있잖아요.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한다. 자, 공인중개사 몇이었냐?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무소 이전시, 아까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등록증 원본을 뭐 한다? 제출해야 된다. 원본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34번은 틀린 것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취소하여야 한다. 저걸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자격 취소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거짓이면은 등록을 취소 뭐 한다? 하여야 한다. 최근 거짓. 그리고 거짓에 3학년 3반에도 나오고 포상금에도 나오고 하여야 한다. 맞았습니다. 거짓이니까 반드시 취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지정 받았을 때는 지정 취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많이 내봤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도 맞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1학년 일반에도 썼죠. 그렇죠. 뭐 사업자는 문장만 괜히 길고요.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하나여 그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됐건 간에 차별적 공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끝에 볼까요?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1학년 일반에도 나온다. 거운정 해류도 나오고 정비할 때도 나오고. 네 번째도 아주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개업공사는 거래정보망에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등록 취소가 아니라 이제 업무정지. 아까 이제 거인 세명할 때 거짓.
별표 6개월. 등록 취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642개 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업무정지지 거짓인데 거의 3명인데 무슨 등록 취소냐. 제재 가지고 내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묘지 문제도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나오긴 나오니까 뭐 평장이다, 암장이다, 자, 인정이 되느냐. 그다음에 공지가 인정되느냐, 사선 같은 걸 조성할 수 있느냐. 자, 그 정도 선에서 한번 간단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본 시험 문제도 저 이제 미음본 같은 게 좀 나오면서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것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타당성이 없는 거, 그럼 이제 틀린 것만 한번 연결된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묘를 설치하면서 평장을 하여입니다. 외부에서 분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아주 정확하죠. 평장, 암장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간 평평하니까 묘지인지 토지 소유권자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취득하지 못한다. 맞고. 그다음 2번에 보시면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아요. 입니다. 합장도 안 되고 쌍분도 안 되고. 여기는 님보도 맞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타인의, 이제 하나만 좀 빼버리고 타인의,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자는 분묘기지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것으로 근데 추정한다. 추정한다, 안 한다? 추정? 않는다. 그입니다. 토지 같은 것은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위에 있는 묘지를 가질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는 토지는 소유할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뭐 지료도 없으니까 의미도 없습니다. 디귿번은 X고. 그 다음 이제, 일본가 문제 5년이다. 이상한 소리 났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므로, 뭐 경과하지 않은 묘지인가, 공작물인가, 그입니다. 지상권에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므로 전혀 엉뚱한 소리고요.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 5년이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분묘기지권이면 평생 아주 천년만년 계속 갑니다. 기간 자체도 영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이제 엉뚱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미음 번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하고 약간 유사하게 나왔는데 요 문장이 약간 어려워 보이니까 작년도 나왔을 때 해석에서 약간 어려워하셨습니다. 자, 먼저 2001년도 이제 1월 13일 저게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던 시기입니다. 그 시행 당시에 아직 20년의 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그럼 한 지금 10년, 15년 이랬을 때입니다. 안니한 분명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근데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계속 점유해서 20년 채우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지금 한 15년, 20년 다 돼가는 묘지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겠냐고.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그 호면 안 되겠죠. 그입니다. 근데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득권이 있구만. 그 소리입니다. 여기 약간 해석이 어려워서 작년도에 좀 까탈스러워 했었고, 거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B번에 토지 소유권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고, 평공연하게 20년 분묘의 점유를, 묘지를 점유하였으나, 근데 시효 완성에 따른, 근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기 막 민법에 시효 취득에 등기가 있네. 그 다음에 분묘지권은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다.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이게 무슨 점유취득 시효냐? 그입니다. 땅 가지려고 하는 점유취득 시효냐? 아니다. 그입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하면 바로 등기 없어도 바로 시효취득합니다. 비읍번도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효번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맞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틀린 게 이제 디귿, 니을, 그 다음 미음하고 비읍. 요게 바로 틀렸다. 하여튼 요즘 문제도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잘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36번에 이제 지역농협. 지역농협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 아니까 아까도 한번 나왔었는데 심하게 볼 건 아니고요. 뭐 등록기준 적용돼한데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게임입니다. 보준 설정하냐 안 하냐, 등록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한 내용 이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도 정말 보준 설정한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책임자 둘 필요 없다. 공인자 둘 필요 없다. 아까는 이상했었고 여기는 맞았고. 그 다음에 2번에 중개법인은 중개업 하는 법이니까 맞습니다. 2여. 설정해야 되고, 근데 농협은 주된 사무소가 됐건 분사무소가 됐건 다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저걸 500이다, 2,000이다. 네 번 쪽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여기는 맞았고, 그 다음에 중개업 외에, 그 다음에 농협은 본래 업무하고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뭐 농지중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중개법인과 지역농협은 근데 불특정 다수인을 근데 저 지역농협에서 불특정 다수인 이게 맞겠냐고입니다. 어디만요? 조합원만, 농지만 조합원만. 그래서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법인만 그러겠죠. 뭐 여기가 이제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달러입니다. 농지만 조합원만. 그러니까 보증 설정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서도 중개법인은 정말 다 합니다. 매매기간, 임대차, 그 밖의 권리. 근데 농지는 안 그래요. 농지 그냥 그 밖의 권리는 없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뭐 심하게 거의 내본 적은 없으니까 참고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르다. 보증 설정 금액이나 업무 범위가 좀 다르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놓고 이제, 그 다음 이제 37번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뭐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한 문제 반드시 나와서 이제 허가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이제 여기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장이 좀 이상하죠. 금방 보일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약 내용, 그다음 토지의 이용 계획이라든지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근데 적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허가는 누구한테라고요? 시장, 그죠? 시장군수구청장. 뭐 여기가 이제 금방 보여요. 그다음에 허가 내줄까 말까 15일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선매, 내가 살게. 그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다음에 그 사실을 신청인한테 그죠? 알리는 것도 맞고 애에게 좀 붙여놓고요. 그다음 이제 처리 기간 내에 이제 요것도 이제 허가인가 불허가인가 그리고 언젠가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실무할 때 당연히 설명해야 될 겁니다. 허가증의 발급도 없고 불허가 처분 사유도 통지가 없으면 그럼 이제 15일도 막 지났고 그럼 16일째 그 기간이 끝난 날 그러면 안 되겠죠. 언제? 다음 날 그렇게 다음 날로 가야 될 겁니다. 다음 날에 허가 없는 곳으로 막 이럴 겁니다. 허가 있다 없다. 허가 있는 곳으로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라고 있습니다. 허가가 있는 곳으로 본다. 정확합니다. 저거 막 바꿔보려고 막 시도할 겁니다. 4번 지금은 맞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정말 인과적인 성격이 있다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맞아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8번도 아주 뭐 독특한 문제긴 한데 뭐 이렇게 이제 한 문제감으로 뭐 심하게 안 내보긴 할 것 같은데 자금 조달하고 입주계획 돈은 어떻게 마련할래? 그러니까 자기 자금도 있고 빌린 돈 차입금도 있을 겁니다. 서식만 딱 있을 건데 아마 교재도 이제 서식은 좀 안 보이긴 하던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신청인에게 적어야 할 사항들이 아닌 것은 뭘까? 당연히 우리 제출이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있어야 되고요. 전화번호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세 번째가 애매하게 날 건데 뭐 기존 주택 보유하는지 여부 그런 것들도 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갖고 이제 대출도 하고 이러니까 입니다. 그다음에 증여냐 상속이냐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이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융기관에서 예금액 정도는 얼마가 되느냐 막 자기 자금에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도 매각할 거냐. 그런 것도 이제 그 서식에 나와 있고요. 부동산을 처분할 거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증여상속이냐 그다음에 현금 등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라고 써보라는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느냐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나 회사에서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서식으로 약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5번에는 저기 시군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런 것들은 답이 그냥 쉽게 보였는데 5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기 시군구청에서 할 것들은 우리가 적을 게 아니다. 접수번호 그 다음에 접수일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건 아니고 계입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우리가 기재할 거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9번. 요것도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 이런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마 하나 정도 나오면 나올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기로 할 것 같긴 한데, 전자계약 시스템. 국토교통부가 하도 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나봤지만 꼭 올해는 아마 내보긴 할 것 같습니다. 한 개 정도는. 먼저 1번에 보시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대출 서비스 우대금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래서 요거 이용하게 되면 이제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대금리가 약간 적용되면서 막 0.2%나 이 정도를 대출 금액 좀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매수냐 알면은 그냥 전자계약으로 합시다.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구만. 막 금액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임대차 막 전세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막 그것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탈세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막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래놨습니다. 않아도 전자계약 작성은 가능할까요? 회원가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야지
회원가입을 해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매도인 매수인 할 필요 없겠지만 개업은 해야 돼요. 공인증서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과 공인증서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용으로 우리 은행에서 무료로 쓰는 것은 또 등록을 못합니다. 따로 이제 좀 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유사 회원이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공인인증서 이렇게 맞습니다.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용으로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특별한 용, 목적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용이나. 그래서 3번 요놈이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이제 여기 약간 어려웠을 건데, 개업 공유사 회원은 개인, 요 개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 범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전자계약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인 거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기 은행에서 그냥 주는 무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쓰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사업용이라든지 특별 용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돈이 좀 들어가야 돼. 한 돈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4번 요놈이 X. 자, 심하게는 아직 안 물어보긴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번 대면 거래 경우에 그러면 저기 이제 인터넷 필요 없이 그냥 대면 거래입니다. 1대1 거래 당사자 이는 별도로 서명을 위한 앱을 설치를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런 것들 그냥 아예 그냥 뭐 벼룩시장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게입니다. 3번 요놈이 바로 옳고 그다음 이제 뭐 40번도 이제 경매도 이제 하나 정도가 나올 건데 그다음에 하다 보증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시험 문제 많이 또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경매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은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은 자, 이렇게 뭐 심하게는 안 내보겠었는데 매각 기일로부터 근데 2주가 아니라 일주일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 항상 그렇게 열립니다. 일주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주가 아니라 일주일. 아주 이렇게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저렇게 막 써볼 겁니다. 2주가 아니라 일주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번 X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문장에서 약간 좀 뭐가 좀 약간 빠져서 이상하게 여기 틀렸을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러니까 두 번째 될 사람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가 말고 차순위, 최고가가 안 내는 것 대비해서 차순위. 요즘은 차순위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다음에 그냥 10%를 뺀 그려놨습니다. 그냥 10%를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그 10%가 아니라 그죠? 보증금을 딱 빼버렸습니다. 보증금의 10%를 뺀 그래야 맞았습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매각 대금에 그 다음에 10%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그 다음 유가증권을 여기는 공탁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여기는 항고하고자 할 때는 매각대금부야 한다. 매각대금이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최저가에서 쇼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이제 틀리게 나왔을 때가 그렇고. 자, 세 번째, 요놈이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매는 일정한 매각기일에 실시하는 기일 입찰과 여기 이제 매각기일에 실시하는 그걸 기간 입찰 이러지는 않습니다. 매각기일이면 기일. 자, 기일 그래야 됩니다. 요것도 아주 심하게 내본 적 거의 없는데 매각기일이면 기일. 그 다음에 기간을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잡으면 그걸 기간 이럽니다. 자,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일,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호가 경매라고 해서 이제 부르는 경매 몇 가지다? 3개. 이렇게 뭐 가지수로 물어본 적은 거의 없는데 매각기일에 하루만 실시하는 기일, 그 다음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잡아서 실시하는 그 공매에서 많이 합니다. 기간. 자,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기간 입찰 같은 거 안 합니다. 기일 딱 하루 잡아서 당일치기로 오전에만 잠깐 하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요 네 번째도 X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가할 우리 매수인 이제 신고가 없이 그다음에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되면 우리 법원은 최저 매각 저감 없이 그다음에 세매각을 정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좀 어려울 겁니다. 저감 있다 없다? 있다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우리 40번도 이것도 이제 정리만 한번 해보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긴 할 건데 40번 우리 경매 쪽에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긴 나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먼저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입찰 보증금. 요 입찰 보증금은 얼마 정도 냈을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써낸 금액 이렇게 신고가 그랬습니다. 신고가의 10%인데 신고가 10%가 아니라 뭐라고요? 최저가. 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최저가. 자, 최저가지.
내가 써낸 금액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최저 매각 가격 그래도 되는데 최저가 10% 요놈이 바로 입찰 보증금이지 신고 금액은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입찰 보증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항고 보증금도 항고. 자, 그러면 이미 낙찰이 나왔습니다.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고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항고 여기서는 이재기 한다는 소리입니다. 항고할 때도 보증금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최저가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내본 적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입찰 보증금입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 매각기일 때 입찰할 때가 바로 최저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요거는 아까 이제 매각대금, 낙찰대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각대금, 낙찰이 이미 나왔으니까 낙찰 금액 그래야 됩니다. 낙찰 금액이 얼마다? 요거는 10%. 요걸 내면 된다는 겁니다. 요걸 내면 되고, 끼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최저가, 이건 입찰 보증금 그래야 합니다. 최저가. 이렇게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에 여기는 10% 내는 게 아니라 매각, 낙찰된 금액의 10%를 내야 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즘 정말 차순위 매수 신고, 이렇게 차순위 매수 신고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요거는 함부로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낙찰 금액이 나올 건데 낙찰 금액에서 이 낙찰 금액이면 여기가 이제 최고가를 얘기합니다. 최고가 이렇게 이제 최고가 다음에 이제 차순위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이렇게 매수 신고 금액이 있을 건데 그 금액에서 꼭 뭐를 빼라고요? 요 금액에서 뭐를 뺀다? 그다음에 보증금.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 보증금. 이렇게 입찰 보증금을 빼면 여기서 이제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최저가가 2억이다. 2억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최저가고 그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입니다. 매수 신고 금액이 이렇게 신고 금액이 만약에 이제 2억 3천 이랬을 때입니다. 2억 3천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까지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이제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면요 둘이 짜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 포기하게 만들고 차순위가 나중에 이제 좀 득을 봐가지고 우리 최고가한테 돈 줄 수도 있을 거니까 둘이 짜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 의도적으로 포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얼마 여기입니다. 여기다 뭐를 빼라고요? 입찰 보증금. 그럼 입찰 보증금은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다 이제 입찰 보증금 아예 예시도 줬는데 얼마라고요? 2천. 여기 이제 10%니까 최저가의 10%. 여기 이제 입찰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가 2억이면 입찰 보증금 빼야 될 건데 얼마요? 2천. 요거 2천을 빼면 된다는 겁니다. 2천. 자, 그럼 이제 조심하실 게 2억. 자, 2억 천이 나올 건데 2억 1천만 원이면 여기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한다고요? 넘어야. 요걸 넘어야 됩니다. 초과를 해야지. 최고가 매수, 초과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2억 3천. 근데 그 두 번째 쓴 사람이 2억 1천만 원.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2억 2천이건 2억 1,500이건 그 다음에 2억 1천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을 넘어야지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순위는 요즘 이제 거의 안 물어보게 했었는데 우리 배당 순위에서 조금 정리하실 게 영순위 우리 세법에서 오래 물어봤습니다. 영순위 이제 경매 비용입니다. 경매 비용이 가장 먼저 이렇게 경매 비용을 가장 먼저 챙겨주고요. 그다음 이제 필요비나 이런 걸 거의 안 내봤습니다. 필요비나 그다음에 유익비. 필요비나 유익비 신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가장 영순위로 가장 먼저 챙겨줘요. 주택임대차 보증금보다 먼저 챙겨줍니다. 두 번째가 이제 1순위인데 1순위는 이제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인데 그러면 소액 그리고 배당료 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자, 그럼 이제 주택이나 상가 쪽이 나옵니다. 주택. 그다음에 상가이면서 그리고 반드시 소액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액이면은 지금 현재 그냥 1억 1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종시가 또 1억이 되긴 했지만 근저당 설정률에 따라서 요 금액은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액 보증금
이겼을 때, 그리고 최우선 변제는 요거 대학력만 있으면 됩니다. 괜히 또 확정일자가 있어야 그런 거 아닙니다. 대학력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 이제 여기는 배당력을 해야 됩니다. 배당력 안 해도 주는 게 아니라 배당력까지 했을 때, 그리고 최소한 대학력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심하게 물어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임금인데 3월분의 임금입니다. 3개월분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저기 사순위로 갑니다. 그 다음에 3년분에 이제 퇴직금 같은 것은 사람 목숨과 관련되니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건 잘 안 해보겠는데, 재해보상금. 왜냐면 이제 회사가 뭐 망해갖고 사장님이었는데 그 집이 망했다 그랬을 때 임금이나 퇴직금도 들어오긴 한데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재보상금도 거의 없는데 세입자는 거의 항상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걸 자꾸 낸다는 겁니다. 요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순위 국세인데 여기는 당해세라고 합니다. 당해세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막 이런 세금 쓸 건데 그 세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당해 목적물에서 발생한 세금은 양도 빼야 됩니다. 취득도 빼야 됩니다. 여기는 재산세. 근데 이거 세법에서 올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증여도 여기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그 목적물에서 재산세 안 냈다. 종합부동산세. 자, 여기서 재산 좀 크게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안 냈다. 이런 것들은 당해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속세에도 아버님이 사망했는데 상속세 안 냈다. 그리고 증여하면 이제 상전에 뭐 세율은 똑같아요. 이제 우리 법령에서도 이제 우리 세금에서도 옛날에 증여세, 상속세가 한 문제씩은 거의 나왔었는데 요즘 다 빼버리긴 했습니다. 증여세 등은 바로 당해세. 근데 최우선 변제금보다는 좀 늦고 은행보다 근저당보다 전세권보다는 더 빠르다는 게 당해세. 꼭 샌드위치입니다. 1순위보다는 좀 느리고 그다음에 3순위보다는 앞서는 게 당해세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3순위. 우리 나중에 이제 뭐 경매로 이제 저기 뭐 실무할 때도 3순위 아마 밑으로는 이제 거의 뭐 설명할 것도 없을 겁니다. 여기 오면은 다 배당으로 이제 거의 끝나버릴 정도니까 그 후에는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당해세 외입니다. 당해세 외. 당해세가 아닌 세금들. 여기가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취득세도 여기 들어갑니다. 바로 취득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여기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뭐 사업소세, 여기 다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등리바로 이제 여기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5번. 우리 뭐 4순위 정도까지만 이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 임금 채권이라는 3월 초과분의 바로 임금, 3월 초과분의 임금이라든지, 실무 때 여기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니까 다음 중에서 배당 순서가 빠른 것부터 늦는 순으로 옛날에 자주 물어봤었다는 겁니다. 요즘 안 물어본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3년 초과분의 퇴직금. 우리 뭐 퇴직금도 3년이면 3번밖에 안 됩니다. 회사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하다 1년 넘어가 이제 퇴직금이 서서히 나오잖아요. 3년분 초과분의 퇴직금. 그리고 회사 그만두거나 이제 경매 그만뒀을 때 가장 최근에 거지 아주 오래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좀 많이 주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5순위가 이제 법정 기일이 늦은 이런 것들 거의 안 물어봤습니다. 법정 기일이. 요거 이제 신고일, 납부일, 요걸리가 합니다. 기일이. 그 다음에 늦은. 그 다음에 이제 국세.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게 상당히 좀 늦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여기가 이제 6순위가 이제 건강보험료. 공단 이제 이렇게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연금, 이렇게 보험료 등.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6순위.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8순위가 바로 그냥 일반 채권. 요 이제 7순위라고 해가지고 나머지는 일반 채권. 여기 이제 일반 채권인데, 그럼 그냥 차용증밖에 없는 거. 일반 채권들. 순위가 아예 채권은 아예 없잖아요. 가압류.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잘못 갖춰놓으면 여기로 아예 옵니다. 아니면 그냥 상당히 좀 나머지 것들, 여기가 바로 일반 채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매비용 안 나올 건데 최우선 변제금하고 당해세 누가 빨라? 최우선 변제가.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3개월분의 임금이나 퇴직금. 근데 1순위로 받았지만 그다음에 은행보다 더 늦어 4순위로 3개월 넘어가면 3년분 넘어가면은 그리고 2순위 당해세에 해당되는 세금 이런 것도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또 내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당해세 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아닌 양도나 그다음에 취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 단계고요. 그다음에 양도는 이제 처음에 이제 나중에 팔았을 때하고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당해세 외로 갑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아주 상속하고 증여세는 금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10에서 50% 이 정도 나올 것들이니까 국세로서 좀 빠르게 가져갑니다. 은행보다는 빨라. 이런 것들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만 한번 잘 참고를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제 거기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그 지문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좀 있을 겁니다. 그게 많이 또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그 정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추석 때 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저걸로 한번 이제 꼭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다음번에도 이제 3회라든지 4회, 올 때까지 한번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